어머니가 안 계시다고요? 차수님이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역이라도 세우시지. 이모분이라도 모셔오든가요. 이런 자리는 격식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도 없는 집 딸을 우리 아들한테 드리면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수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설마 우리 아들 보고 취직하려는 건 아니죠?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그 집 형편으로는 신혼집도 못 낼 것 같고 우리 준혁이가 10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어디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조를 제대로 하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준혁 씨가 어머니라고 낮게 불렀지만 차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아들 주변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부 이름 있는 집안에 반듯하게 자란 애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없이 자란 애가 그 애들이랑 같은 선상에 서겠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예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찻잔을 테이블에 소리내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세 글자. 별별그룹 비서실. 준혁 씨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차수님의 입이 천천히 다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상견례가 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제발 부탁이야. 그냥 아빠로만 와줘. 회장님 말고.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잠깐 웃으셨어요. 그래. 알았어. 아빠가 오늘 백수처럼 있을게.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로. 알았다고, 우리 딸. 근데 넥타이는 매도 되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넥타이는 돼. 근데 아빠, 시계는 다른 거 차고 와. 그 시계 말고. 그 시계가 왜? 그 시계 보면 다 알아. 제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 우리 딸 말대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부탁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년 전 제가 민준 씨를 사귈 때였어요. 그때도 아버지한테 똑같은 부탁을 했었는데 민준 씨 어머니가 어디선가 알아내고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한테 눈길도 안 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뒤로 민준 씨도 달라졌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준혁 씨는 달랐습니다. 2년을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저희 집안 이야기를 캐묻지 않았어요. 제가 조그만 디자인 회사 다니는 평범한 여자인 줄 알면서도 한결같았어요. 그 사람이 좋았던 건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로 있어줬으면 했어요. 별별그룹 회장이 아니라 그냥 딸 가진 아버지로. 나중에 준혁 씨한테 들었는데요. 상견례 일주일 전에 차수님이 준혁 씨를 불러 앉혀놓고 물어봤대요. 그 여자 집안이 어때?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이래? 준혁 씨가 조그만 사업하신다고만 들었어요. 정화가 별로 말을 안 해서요라고 했더니 차수님이 혀를 찼대요. 뭘 하시는지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돼? 너 사귄 지가 몇 년인데. 정화가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고만 했어요. 차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평범한 가정이라는 말에서 이미 뭔가를 결론 내린 것 같았대요. 표정이 그랬다고. 준혁 씨는 그때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했어야 했다고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짠했습니다. 준혁 씨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저는 알거든요.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별별 호텔 12층 프라이빗 레스토랑.
차수님이 직접 잡은 장소였어요. 저는 아버지 차에서 내리면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긴장했어? 조금. 아빠도 조금.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별별 그룹을 30년 동안 키워온 사람이 상견례가 긴장된다고. 저는 아버지 팔짱을 끼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차수님이 이미 와 있었어요. 버건디 재킷에 금브로치, 머리는 짧게 펌을 했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등이 곧게 세워져 있었어요. 준혁 씨 아버지 한재덕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차수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아버지가 입은 옷을 훑어보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실망이라는 감정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어요.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재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한테 두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웃으며 악수를 받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차수님이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를 얹었어요. 호텔 레스토랑 치고는 좀 수수하네요. 저는 별별 호텔이라길래 좀 더 격식 있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잡은 자리도 아니었고 차수님 본인이 예약한 자리였는데 한재덕이 낮게 여보라고 불렀지만 차수님은 이미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가볍게 두 번 두드려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였어요. 메뉴판을 펼치기도 전에 차수님이 저를 향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학교가 어디예요? 웃으면서 묻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묻는 웃음이 아니라 이미 뭔가를 확인하러 가는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별 여자대학교 나왔어요. 차수님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아, 거기요. 딱 세 글자였습니다. 그 세 글자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더 물어볼 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것.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제 무릎 옆에 손을 살짝 올려놨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게 고마웠어요. 직업이 디자이너라고 했죠? 어느 회사예요? 별별 디자인 그룹이요. 소속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별별 디자인 그룹. 차수님이 한번 되뇌었어요.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름 있는데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별별 디자인 그룹이 이름 없는 곳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그걸 그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먼저 놀라웠거든요. 업계에서는 알려진 편이에요.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차수님이 한재덕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은 알아요? 한재덕이 헛기침을 하며 저도 잘은 모르지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차수님이 다시 저를 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말이 더 나빴어요.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잠시 음식 주문이 이어졌어요. 그 사이에 차수님이 준혁 씨한테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준혁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잠시 젓가락을 들었을 때 차수님이 다시 저를 향했어요. 디자이너면 수입이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프리랜서들은 특히. 저는 소속 디자이너라 월급이 고정으로 나와요.
그래도 우리 준혁이 레지던트 끝나고 나면 개원 준비도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수입으로 보탬이 되겠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탬이 되겠냐는 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저는 제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야 그렇겠죠. 근데 의사 남편 뒷바라지 하려면 살림이 더 중요한 거 알죠?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이라지만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야 남편이 바깥에서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살림은 잘해요? 준혁 씨가 어머니, 오늘은 그냥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차수님이 준혁 씨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준혁 씨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내다가 어머니 눈빛 하나에 멈추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가 보였거든요. 살림은 나름 할 줄 알아요. 나름이요? 차수님이 그 단어를 집었어요. 나름이 아니라 잘해야죠. 우리 준혁이가 10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아버지가 그 순간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런데 그 동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찻잔에서 손을 떼고 테이블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은 채 차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만 그걸 봤습니다. 한재덕이 음식이 식겠다며 조용히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차수님이 한재덕을 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한재덕이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젓가락 소리를 냈고 준혁 씨가 제 쪽으로 시선을 한번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 차수님이 잠시 음식을 먹는 척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동산이나 자산은 어떻게 되세요? 요즘 신혼집 마련하는 것도 양가에서 도움이 있어야 수월하잖아요. 아버지 사업이 잘 되시는지.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부동산 자산을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밥상 위에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찻잔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조금 났어요. 아주 작게.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차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저는 그 눈빛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전 별별그룹 임원회의 때 실수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가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가 화났구나. 화난 사람이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거든요. 아버지는 화가 날수록 조용해졌어요.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눈빛이 저렇게 됐어요. 차수님은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침묵인지를. 저는 아버지 손을 테이블 아래서 살짝 건드렸어요. 괜찮다고.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며시. 그리고 차수님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네, 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차수님이 그 말을 듣고 살짝 코웃음을 쳤어요.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아버지가 일부러 고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참을성이 저는 그날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음식이 반쯤 줄었을 때였어요. 차수님이 냅킨으로 입을 가볍게 닦더니 마치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던 말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왜 안 오셨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조용한 게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자리는 어머니가 직접 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을 어머니 눈으로 봐야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이 질문이 올 줄은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엔가 반드시 나올 질문이라는 걸. 그래도 실제로 듣는 건 달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차수님이 아하고 짧게 소리를 냈어요. 그러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역이라도 세우시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모분이라도 모셔오든가요. 이런 자리는 격식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도 안 계신 집에서 그냥 아버지 혼자 오시면 저희 쪽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체면.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온 첫 마디가 체면이었어요. 한재덕이 여보라고 낮게 불렀어요. 차수님이 한재덕을 힐끗 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한재덕이 입을 다물었거든요. 준혁 씨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단호하게. 차수님이 준혁 씨를 봤어요. 눈썹을 약간 올리며 무슨 말을 하려고? 라는 눈빛으로. 준혁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꽉. 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수님이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화제를 돌리는 척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정화 씨, 솔직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차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버지 믿고 일 대충 하면서 우리 준혁이 수입으로 살겠다는 건 아니죠? 취집이라는 말 알죠? 요즘 의사 아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준혁이가 레지던트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당직의 수술에 밤새 일하는 날도 부지기수인데 저는 제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야 지금은 그렇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편이 잘 버는 경우에. 나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차수님이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도 안 계신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배웠을지도 모르겠고 그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겠어요? 조그만 사업하시는 분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없어서 살림을 못 배웠을 거라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유로. 상견례 식탁에서 우리 준혁이가 10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여자가 돈도 벌고 살림도 해야지 어디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들 내조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재덕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이 사람이 이겼다는 게 되니까.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또렷하게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는데 그 순간 레스토랑 안에 있는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수님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차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버지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어요. 화면이 뒤집혀 있었는데 진동에 살짝 돌아가면서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별별그룹 비서실. 한재덕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가 그 화면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다시 화면을 보는 걸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진동을 껐어요. 차수님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준혁 씨 아버지가 이상했어요.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3장이 끝날 무렵부터 확실해졌습니다. 한재덕이 자꾸 우리 아버지를 봤어요. 슬쩍슬쩍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처음엔 그냥 어색한 자리라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재덕의 시선이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얼굴, 아버지 핸드폰 화면, 아버지 손목, 그리고 또 아버지 얼굴.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차수님이 또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에 더 신경이 쓰였거든요. 차수님은 잠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이 조용할 때는 다음 말을 고르고 있을 때라는 걸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알았거든요. 준혁 씨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게 말했어요. 정화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괜찮지 않다고 하면 준혁 씨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재덕이 물컵을 들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봤습니다. 아버지가 한재덕을 향해 조용히 물었어요. 물 더 드릴까요, 아버님? 한재덕이 네,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잠겨 있었어요. 아까랑 달랐습니다. 아까는 그냥 어색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차수님이 냅킨을 내려놓으며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재덕이 차수님의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장면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한재덕이 차수님한테 처음으로 한 적극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전부 여보라고 부르다가 차수님 눈빛에 멈추는 게 전부였는데, 여보, 잠깐만. 차수님이 팔을 살짝 빼며 한재덕을 봤어요. 왜요? 나 지금 말하려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한재덕이 차수님 귀에 가까이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한 편이라 저한테도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저분이 혹시 별별그룹 오 회장님 아닐까? 차수님이 한재덕을 봤어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조그만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핸드폰에 비서실이라고 떴어. 별별그룹 비서실. 그리고 저 얼굴이. 비서실이 어디 별별그룹만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랑 실물이 어떻게 똑같아요. 차수님이 낮게 쏘아붙이고는 아버지를 힐끗 봤어요. 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두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차수님이 다시 한재덕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재덕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시선은 다물지 못했습니다. 계속 아버지를 봤어요. 계속. 차수님이 다시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정화 씨,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요. 우리 준혁이 주변에. 그때 아버지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진동으로.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별별그룹 비서실. 두 번째였어요. 아버지가 잠깐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버지 왜? 오늘 하루만 그냥 아빠로 있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핸드폰을 귀에 대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채로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안으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내일 오전 별별그룹 이사회 자료 말씀하신 대로 준비 완료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짧게 말했어요. 응, 수고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저는 차수님을 봤습니다. 차수님의 손에서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꽤 큰 소리가. 한준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한재덕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차수님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핸드폰을 봤어요.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별별그룹 오 회장님이세요? 아버지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수님을 바라봤어요. 네, 딱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가 레스토랑 안에서 이상하게 오래 울렸어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아까부터 눈 뒤에 고여있던 게 그 한 글자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도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오늘 약속을 어겼어요. 그냥 아빠로 있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약속을 어겼고 저는 그게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차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제가 몰라 봬서. 회장님, 저희가 그냥 딸 걱정이 돼서 한 말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라니까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게 나온 것 같아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한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대역이라도 세우시지. 취집하려는 거 아니냐. 어디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도 없이 자란 애가. 그 말들이 지금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었어요. 3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나서 3분도 안 돼서 그 말들이 전부 딸 걱정이 돼서 한 말이 됐어요. 차수님이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도 이해하죠? 시어머니 될 사람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아기는 없었어요. 저는 차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없었다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 기억하세요? 차수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앉아서 서 있는 저를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라면 대역이라도 세우라고 하셨죠. 차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취집하려는 거 아니냐고도 하셨고요. 걱정이 돼서 한 말이 어디서 뭘 배웠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차수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없이 자란 애가 이름 있는 집안 딸들이랑 같은 선상에 서겠냐고도 하셨고요. 레스토랑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차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시선을 내리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누구든 그 말씀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들은 건 달라지지 않아요. 차수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당혹감인지 분노인지 모를 색이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어머니 준혁 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언제 일어섰는지. 준혁 씨가 차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아까 어머니라고 부를 때랑 달랐어요. 그때는 제지하려다 멈춘 목소리였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차수님이 준혁 씨를 봤어요. 준혁아, 어머니, 오늘 저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어요. 준혁 씨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는 알아. 준혁 씨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인 걸 제가 알아서, 그래서 인연을 만났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한재덕이 차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차수님이 한재덕을 봤습니다. 당신이 사과해야 해. 정화 씨한테. 차수님이 한재덕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내내 저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던 사람이.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 순간엔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됐으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을 하려고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주 조용하게. 아까 소리를 낼 때와는 달랐어요. 이번엔 다 끝났다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 어미가 세상을 떠난 게 이 아이가 10살 때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높지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낮고 또렷했어요. 레스토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한 번도 어머니 핑계를 댄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학교도, 취직도, 연애도, 한 번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도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차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한테 시선을 주면 제가 더 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안 보시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잠깐,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이 아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차수님을 바라보셨어요. 레스토랑 안이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제 딸이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게 이 자리에서 흠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 잠깐이 아주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차수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통쾌하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저 사람도 아들을 사랑해서 그랬을 거라는 걸, 방법이 틀렸을 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들은 말들은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차수님이 고개를 든 채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한 줄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화 씨,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어요. 저는 차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안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네, 어머니. 딱 그것만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준혁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한재덕을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한재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 이사님이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한재덕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사실은 한재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채로, 아내를 말리지도 못한 채로 그 사이에 끼어서. 악수가 끝나고 아버지가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아주 오래, 그리고 아주 낮게, 저한테만 들릴 만큼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버지 손이 따뜻했어요. 10살 때도 이 손이었고 29살인 지금도 이 손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 저는 오늘 아버지가 약속을 어긴 게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빠로 있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아빠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는데 짧았습니다.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준혁 씨한테 보여줬더니 준혁 씨가 가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말투로, 저한테 맡기는 말투로. 저는 갔어요. 강남 어딘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차수님이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버건디 재킷이 아니라 연한 베이지 새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차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그날 왜 그랬나 모르겠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고생할까봐. 그러다 보니 그쪽을 너무 봤어. 정화 씨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 차수님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었는데.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됐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날 들은 말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주 조금 풀렸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를 그만큼 아끼시는 거잖아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차수님이 저를 봤어요. 눈에 뭔가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가 나보다 낫다. 그 말은 뜻밖이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피식. 차수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내가 노력할게.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니. 그날 우리는 2시간 동안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차수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내가 노력할게.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니. 그날 우리는 2시간 동안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차수님이 들어왔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도 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수님이 들어와서 제 드레스 자락을 바닥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아무 말 없이.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예쁘다. 차수님이 말했습니다. 정아 씨, 진짜 예쁘네. 저는 거울을 보다가 차수님을 봤어요. 차수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되는데, 화장 다시 해야 하는데. 어머니, 울면 저도 울어요. 차수님이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웃음이었어요. 알았어. 안 울게. 그때 문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아야. 아빠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오늘은 넥타이도 매고 그 시계도 차셨어요. 그 시계. 제가 차지 말라고 했던. 저는 웃음이 났어요. 아빠 시계. 오늘은 차도 되잖아.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저는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면서 저는 아버지 팔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도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장 앞에 준혁 씨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준혁 씨에게 제 손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준혁 씨 손을 한번 꽉 쥐셨다가 놓으셨습니다. 말없이.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 소리보다 무게가 먼저인 사람.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가장 큰 말을 하는 사람. 그날 상견례에서도 그랬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낮고 조용하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머니의 유무로, 직업으로, 집안의 크기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더라고요.